반갑습니다. HP 아르바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CX10K 그리고 AI 파워드 데이터 센터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구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2 스위치를 기반으로 서버 투 서버의 서비스를 플랫 네트워크에서 스패닝 트리 운영의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2, 레이어 3가 통합된 스위치에서 사실은 코어 오퍼레이션 엣지 환경에서 고가용성 측면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MC 레그라고 하는 멀티 샤시 링크 오퍼레이션의 기술이 채택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을 좀 더 고가용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초점을 맞춰갔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3세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L2, L3 인티그레이션 스위치가 좀 더 진화되면서 사실 스파인 리프라고 하는 용어로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은 시로스 네트워크 토포지 기반에서 전체 데이터 센터의 스파인 리프 스위치가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통해서 워크로드의 이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3세대의 데이터 센터의 운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3세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스테이트 프로에 관련된 서비스를 가져오자 한다면 별도의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비스 영역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 예로 방화벽의 운영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서비스 영역에 방화벽에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위치시키고 그 모든 서버 간의 어떠한 보안 정책을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방화벽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형태를 가져가나 혹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리스 서비스 형태에서 즉 각 그 리프단의 스위치에서 ACL 기반의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이러한 ACL의 리소스는 상당 부분 확장성에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 내에 최근의 기술의 추세에 있어서의 어떤 보안 강화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4세대 데이터 센터라고 HP 아르바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잠깐 좀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P 아르바의 10K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스위치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뭐 스마트 스위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서 3세대의 스테이트리스 서비스를 스테이트풀 서비스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세대에서 서드파티 방화벽을 통한 스테이트풀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분산형 서비스 스위치 구조에서는 서버가 연결되는 접점에서 직접 한 곳에서 운영되는 방화벽 정책이 아닌 각각의 서버가 연결되는 접점에서 분산형의 보안 정책을 집행하고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앞서 제한적인 ACL 기반의 어떠한 보안 정책과 다르게 하드웨어 기반의 방화벽의 어떠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확장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4세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3세대와 어떠한 것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그 DSS라고 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스위치 아르바 10K는 AI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기본적인 주축돌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I에 대한 니즈는 이전의 세션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AI 자동화 아주 밀접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AI 오퍼레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네트워크 전반에 있어서 자동화의 필요성과
그러한 자동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가트너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AI의 진입에 대해서 오늘 어떤 형태로 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HP 아르바의 DSS Distributed Service Switch의 제4세대 데이터 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운영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텔레미트리의 강화된 기능을 통해서 AI 시대에 있어서 자동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러한 4세대의 데이터 센터의 AI 시대 연계는 협력 가능한 협업하는 어떠한 구조에서 AI에 관련된 다양한 툴들이 인티그레이션이 통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SS에 대한 명명된 명칭 중에 사실 HP 아르바의 CX는 스마트 스위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전에 스마트 스위치 출시 이전에 스마트 닉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스위치는 기존의 전형적인 그 스위치의 어떤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DPU라고 하는 차별화된 칩셋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0K에 관련된 다이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스위칭 에이직에 지금 보시면 CPU와 함께 DPU 2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DPU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DPU 2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간혹 저희 자료 보시면은 DSM이라고도 표기가 됩니다. Distributed Service Module이라고 그래서 DSM이 2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칭상 이러한 DPU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IT 전반의 기술의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컴포넌트인데요.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DPU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압축하고 암호화하고 데이터 패킷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에 초점을 맞춘 칩셋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블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방화벽, 디도스, IPsec, NAT, 텔레메트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향후 서버 로드 밸런싱에 관련된 노드맵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스위치는 스테이트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네트워크 스위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K는 아르바 패브릭 컴포저와 그리고 펜산도의 폴리시 서비스 매니저와 통합 연계돼서 데이터 센터 패브릭의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4세대의 솔루션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DPU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PU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x86 계열의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CPU와 GPU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DPU의 출현은 사실 하단의 젠스1 엔비디아 창립작용 CEO의 말을 빌른다면 CPU와 GPU에 이어서 DPU는 데이터 중심 가속 컴퓨팅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DPU란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 가속화 및 최적화를 제공하죠 합니다. 사실 유선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포워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CPU와 GPU로는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위치 기반의 에이직 처리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스위치의 기능과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의 어떠한 지원 구분에 있어서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오프로드하여 개선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가속 엔진,
그런 칩셋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의 기밀성과 하드웨어 성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가속화된 하드웨어의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고속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DPU라고 해서는 DPU의 구성 요소는 데이터 처리에 중점을 둔 구조의 어떠한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필수적인 어떤 구성 요소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구조를 회피하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심플리시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세대 4세대 데이터 센터를 잠깐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3세대의 전형적인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중앙 집중형 서비스 연결을 가져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엣지 방화벽이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엣지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방화벽을 별도의 어떤 서비스 영역에 두고 모든 워크로드들이 이러한 방화벽의 보안 정책을 경유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은 사실 스파인 리프의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의 상당 부분의 어떠한 대여폭을 낭비하는 구조이죠. 걷다가 보시는 것처럼 A렉에서 D렉의 워크로드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상호 트랜잭션의 커넥션을 가져갈 때 방화벽을 경유하는 경우에 높은 지연 시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워크로드가 연결되는 각각의 TOR 스위치, 립 스위치에서 PBR의 기능을 통해서 사실 워크로드의 트래픽 동선을 한 곳에 집중된 방화벽을 경유하도록 가져갑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3세대 중앙 집중형 서비스 연결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죠.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방화벽은 상당 부분 높은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사실 비현실적인 어떠한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모델이 되기도 하겠죠. 또한 이러한 방화벽의 어떠한 성능을 산정하는데 제한적인 어떠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A에서 D렉 간의 어떠한 트래픽이 방화벽을 경유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성능 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3세대 데이터 센터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관련된 서비스가 어떤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에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TOR 스위치가 풀메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논리적인 얘기죠. 이게 스파인 스위치를 통해서 풀메시 되어져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실 서버 투 서버에 관련된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에 있어서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하지만 우측으로 워크로드에 관련된 보안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어떠한 서비스를 가져가고자 하거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의 방화벽의 어떠한 정책을 연계하고자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TOR 스위치의 논리적인 트래픽의 흐름이 방화벽을 경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화벽에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방화벽의 경유는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보닝 현상을 야기합니다. 이런 트럼보닝의 현상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 워크로드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 병목을 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성능을 산정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려운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3세대 구조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관련된 트럼보닝 현상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제4세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고객분께 좀 잘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세대 분산형 서비스 연계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슬라이드와 앞에 슬라이드의 트럼보닝 형상과 다르게 보시는 리프 스위치의 각각의 방화벽들이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위치 혹은 DSS라고 이야기하는 아르바 OS CX 스위치가 리프 스위치로서 활용되면서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가 A랭 내에서의 로컬 라우팅, 로컬 스위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보안 정책이 연계된 형태의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고요. B에서 C의 렉 간의 어떠한 보안 정책도 스파인 스위치를 경유함에도 불구하고도 보안 정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3세대와 다른 분산형 보안 정책의 연계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세대 분산형 서비스 연계 구조를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각각의 리프 스위치에 위치한 각각의 10K는 제4세대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한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일 제가 다양한 저희 HP 아르바의 기술 용어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지만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전반의 기술의 추세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아키텍처가 10K를 기반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위치한 이러한 리프 스위치를 DSS라 혹은 스마트 스위치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프 스위치의 10K와 함께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의 운영을 보시는 것처럼 아루바 페이브릭 컴포저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이러한 아루바 페이브릭 컴포저는 RESTful AP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데이 제로에 관련된 온보딩에 있어서 수분 내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스파인 리프의 DC 페이브릭을 제공합니다. 또한 AFC는 펜산도 PSN과 RESTful API를 통해서 연계되고요. 이러한 연계는 사실 펜산도의 보안의 정책에 관련된 집행에 있어서도 AFC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PSM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10K의 P4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P4의 의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DSS 스마트 스위치에 장착된 DPU 혹은 DSM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모듈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400기가 칩셋이 2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칩을 프로그래밍을 PSM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P4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고 가시성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현재 스마트 스위치라고 말씀드린 10K는 언샘플링 방식, 즉 모든 트래픽에 관련된 그 현황들을 IPFix 기반에서 AI 머신 러닝 툴에 그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AI 머신 러닝 기반의 툴에서 단순히 가시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가시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의 어떠한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찰력은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떠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어떠한 보안의 운영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운영을 사실 저희 4세대 데이터 센터 구조인 저희 솔루션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안 정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AI 머신러닝과의 연계가 바로 제4세대의 AI 오토메이션의 실질적인 진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텔레메트리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텔레메트릭이 얼마나 AI 자동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트워크의 통착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네트워크 관리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 기술은 변하죠. 이러한 기술이 변하더라도 아마 이러한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니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10K의 어떤 기능을 잘 활용해서 서드 파티 툴과 연계를 통한 AI 머신러닝의 진입은 의미 있는 데이터 센터의 고도화가 될 것입니다. 사실 텔레메트릭의 기존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업계에서 뭐 프라브를 쓴다든지 에이전트를 쓴다든지, 혹은 여기에 아더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탭 스위치를 뭐 쓴다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CX의 경우에는 샘플링이 되지 않는 텔레메트릭을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모든 트래픽에 관련된 현황 정보를 샘플링하지 않는 언샘플링 방식에서 엑스포트하는 형태의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IPFix 기반에서 좌측에 퍼즐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퍼즐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샘플링 방식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전체적인 모든 트래픽을 보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형상화시킨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AI 기반의 어떤 텔레메트리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브나 샘플링 방식, 그리고 별도의 스위치를 쓰는 방식과 다르게 IPFix 기반의 텔레메트리는 AI 기반의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 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현황 정보, 매트릭, 태그, 이러한 취합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AI를 통해서 뭐 아까 퍼즐 한 개와 퍼즐이 완성된 그림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그 샘플링 방식의 어떤 플로우를 모니터링하는 형태의 AI 머신러닝은 그 결과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도급이라고 해서 생태계에 없는 동물을 새롭게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왜곡된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샘플링 방식의 텔레메트리는 AI 머신러닝 기반에서 결과의 신뢰도를 키울 수가 있겠죠. 앞서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샘플링 방식과 언샘플링 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가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3세대에서 어떤 가시성을 지금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그림 보면 전형적인 스파인 리프 구조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여기에 사실 스파인 리프 스위치에는 퍼리미터 구간, 엣지 구간에 지금 방화벽이 하나 놓여져 있죠. 사실 여기에서는 가시성이 전혀 없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입니다. 혹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샘플링 방식의 어떤 그 기능을 통해서 엑스포트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샘플링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한 부분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방화벽은 사실 어느 정도 가시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상당 부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웹 사용 중에 데이터 센터의 웹 서버에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요, 백엔드 쪽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면서 워크로드 간의 세션이 한 8개 정도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8개의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중에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은 여러분께 노스 사우스에 관련돼서 한 20%의 트래픽을 생성하고 있고요. 워크로드 간에 한 7~80%의 어떤 트래픽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화벽의 어떤 가시성은 노스 사우스 트래픽에 관련된 가시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 센터의 가시성을 이렇게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관련된 가시성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프라보를 가져갑니다. 이런 프라보는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 본다면 요 프라보가 위치한 곳에 어떤 그 탐색이나 조사를 하는 거죠. 살펴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특정 포트의 어떠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원격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가져가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서버와 TOR 스위치 사이에 포트 트래픽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프라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TOR 스위치와 서버가 연결되는 영역에 이렇게 프라보를 위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가시성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보시는 것처럼 스파인 리프 사이 트렁크에 이렇게 프라보를 위치합니다. 사실 프라보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위치가 연결되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스위치 연결 구간, 스위치와 서버 연결 구간, 이런 호흡을 만들고 있는 이런 링크 단위의 인라인 형태로 이렇게 프라보의 어떠한 그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보의 어떠한 그 구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크로드 간의 어떠한 사실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는 그 실제로 그 서버 자체의 에이전트를 이렇게 또 장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프라보나 에이전트에 관련된 가시성은 사실 매우 분열되어져 있는 거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인과 리프 스위치 사이, 그리고 리프와 서버 사이, 혹은 서버 자체에 에이전트를 장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인 어떠한 단순한 탐사나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가져가고자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그 탭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탭 에이전트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DC 페이비릭에 비해서 이러한 원가 우조가 또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TA 네트워크의 운영의 형태에서 3세대 데이터 센터의 가시성을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컬렉터, 프라보, 뭐 아날라이저 해가지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TA 네트워크와 통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3세대에 있어서의 프라보, 에이전트, 탭, TA 네트워크의 운영의 형태가 4세대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뭐 네트워크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프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저희 아르바의 CX10K가 장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4세대의 가시성은 프라보나 에이전트 그리고 TA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저희 CX10K 스위치의 텔레메트리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뭐 서버팜에 있는 기존의 툴이 되든 뭐 신규 툴이 되든 이러한 CX의 IPFix 기반의 엑스포트 되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이런
퍼즐이 완성된 형태로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토메이션 좀 앞에 텔레메트리 그리고 API 연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토메이션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쉬운 구성 그리고 현 운영의 최소화에 있어서는 AI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3세대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템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TA 네트워크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나 컬렉터, 텔레메트리, 아날라이저 퍼즐의 완성된 퍼즐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별도의 어떤 네트워크를 또 뭐 30% 데이터 센터의 30%에 준하는 네트워크의 운영의 형태를 가져가야 되고요. 이런 형태에서도 여전히 시큐리티의 보안에 관련된 관리 툴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련된 관리 툴들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4세대 운영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시큐리티 서비스 오퍼레이션, 인프라 오퍼레이션이 긴밀하게 API를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리프 스위치에 이렇게 CX10K가 위치하는 경우에 퍼즐이 완성된 퍼즐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반의 내부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또한 각각의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기능을 서드파티와 제휴함으로써 좀 더 네트워크의 운영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요. 그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서드파티 툴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동화된 보안의 정책 집행과 네트워크의 구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데이 제로, 데이 1, 데이 2에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데이 제로 오토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장비들의 온보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HP 아루바의 패브릭 컴포저는 오케스트레이션 오퍼레이션 툴로서 간소화된 DC 페이브릭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 전개에서는 뭐 스크립팅을 통해서도 되고요. 서드 파티 경우에 뭐 ACI나 클라우드 비전, 앱스타의 툴들을 통해서도 데이 제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 제로의 진입은 누구나 지금 데이터 센터 운영하시면서 아마도 경험을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데이 1에 관련된 것도 사실 추가적인 데이 제로 이후에 추가적인 구성이라든지 전개에 대해서 오류 없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데요. 그리고 서드 파티의 어떠한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운영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사실 데이 2에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의 AI 오퍼레이션은 상당 부분 도전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현재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벤더를 통한 데이 2의 진입에 있어서의 AI 머신러닝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상당 부분 제한적입니다. 현재 저희 4세대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10K는 서드파티 툴과 연계해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 중에 예측 불가한 난제에 적응해 가면서 데이터 센터 내의 이슈를 식별해서 잠재적인 그 이슈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떠한 피드백을 통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보안 정책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 제로 1, 2에 관련된 내용에서 데이 제로 1은 뭐 상당 부분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데이 2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드 파티 툴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AI 자동화의 진입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러한 AI 오토메이션의 어떠한 현실적인
솔루션의 전개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3세대 운영의 형태와 4세대 운영 형태의 어떤 장애의 조치에 있어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장애가 접수가 됐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프라보 설치를 해서 가시성을 통해서 지금 운영 현황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장애 난 곳에 사실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프라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프라보를 운영의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노출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프라보를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프라보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원격 측정에 필요한 선행 작업이거든요. 이는 프라보를 통해서 조사된 어떠한 그 데이터들을 또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프라보 위치 변경하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 부분 3세대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 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TA 네트워크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별도의 컬렉터나 프라보 텔레메트리 여기에서도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어떠한 가시성 확보에 통찰력을 발휘해서 장애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 이 자체의 툴 자체가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애 원인 규명 후에 액션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상당 부분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의 TA 네트워크의 운영의 형태는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떠한 연계에 있어서 사실 말씀드린다면 별도의 어떠한 툴들과 또 통합이 되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러한 TA 네트워크의 뭐 운영 형상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 그 4세대 10K의 리프 구조에서의 어떤 텔레메트리 그리고 API 연결을 통해서 가시성 확보와 함께 빠르게 장애 원인을 규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툴과 제휴하여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상당히 가치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실 뭐 매뉴얼 작업들 많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더욱 그렇고요. 사실 매뉴얼 환경에서 자동화된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I가 활성화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장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반적인 대응 부분 자체가 예방 차원의 어떠한 장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가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의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가시화된 형상화된 어떠한 출력된 정보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재 운영 현황을 통해서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사전에 네트워크의 구성을 최적화시키고 보안의 이슈를 제거하는데 이러한 제4세대의 어떤 그 AI 자동화 모델은 상당 부분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4세대 오토메이션 활성화를 여기서 잠깐 보신다면요,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페이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K를 통한 언샘플링된 모든 트래픽이 엑스포트
되는 텔레메트리 기반에서의 어떤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러한 가시성이 AI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일례로 어플리케이션에 상호 연계되는 정보를 통해서 보안의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그리고 로컬,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노스 사우스 트래픽의 운영의 형상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시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피드백이 되겠고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사실은 또 가시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운영 형태를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이런 서클 형태의 어떤 지속적인 운영의 형태가 데이터 센터의 실질적인 고도화, 현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화 모델의 어떠한 고도화를 여기서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반적인 3세대 운영 형태는 클릭 바이 클릭입니다. 분열된 운영의 형태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보안 운영센터, SOC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센터, NOC, 그리고 TA, 탭 에이전트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의 형태가 API를 통해서 연계된 운영의 형상들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4세대 저희 HP 아르바의 DSA, Distributed Service Architecture에서는 DSS, Distributed Service Switch 혹은 스마트 스위치의 통합과 스마트 스위치 기반의 스파인 리프 구조의 AFC와 그리고 PSM의 통합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리고 TA 네트워크에 대한 연계에 대한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조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PSM, AFC 그리고 서드 파티 툴의 API 연계를 통해서 클릭 바이 클릭이 아닌 자동화된 어떤 운영 형태를 가져갑니다.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 10K가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AI 머신러닝 기반의 툴들에게 이렇게 엑스포트 하게 되면 그 결과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AI 오토메이션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가능케 합니다. AI 머신러닝과 이렇게 가시성 제휴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오른쪽에 보면 몇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툴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당 부분 네트워크 운영 툴, 보안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XDR, ADM, 그리고 SIEM, SOAR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툴들과 현재 제4세대의 HP 아르바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연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아파치 카프카에 관련된 스트리밍 이벤트에 관련된 어떤 연계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카프카의 어떤 API 연동, 혹은 이쪽에 보시는 툴들과의 어떤 RESTful API 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술은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사실 그 구축 운영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5년, 6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이 기간 동안 상당 부분의 어떤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시 그러한 기술의 변화에서 예의가 필요한 것은 프라브나 에이전트 의존을 회피하면서 텔레메트릭에 관련된 기능이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HP 아르바의 스파인 리프 구조의 제4세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5년 6년 활용하시는 동안 RESTful API를 통해서 연계되는 다양한 툴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API 연동과 텔레메트리에 대한 기술적인
향후 보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10K의 텔레메트리 그리고 10K의 DSA라고 하는 분산형 서비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향후 데이터 센터의 전형적인 모델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 아르바 10K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툴들을 제가 노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XDR 그리고 ADM 그리고 NPM, SIEM, SOAR, Secret of Compliance 이런 툴들 사실 일부 저도 이제 뭐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툴들의 운영의 주체가 사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뭐 그분들을 접할 기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데이터 센터 내에 DC 페이브릭에 가치 있는 AI 오토메이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툴들과의 어떤 API 제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툴들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운영의 주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AI 방식의 어떤 자동을 위한 연계 솔루션들을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툴들을 접해 보실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근본 세션에 있어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하는 건 정말 필요한 클라우드 솔루션이 무엇인가?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세대의 데이터 센터의 분열된 운영의 형상들을 제4세대의 그 데이터 센터 모델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AI 머신러닝 기반의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 자동화를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 아르바 CX10K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앞에 다이그램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스위치의 CPU H기 외에 DPU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져서 이 DPU는 데이터 처리에 초점을 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파이어월 기능이라든지 나트라든지 IPsek이라든지 뭐 향후 출시 예정인 로드 밸런서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칩셋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DPU 솔루션을 고객이 먼저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먼저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최근에 시사도 하이퍼실드라고 하는 솔루션을 공개했어요. 사실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GPU 기반의 솔루션을 네트워크에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여기에서 GPU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DPU에 관련된 솔루션이고요. 이러한 DPU의 퍼스트 릴리즈에서는 아마도 서버 쪽의 어떤 DPU를 활용하는 솔루션을 ACI에 통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DPU의 어떤 솔루션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스위치 기반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스위치 기반의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의 어떤 DPU 인티그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은 뚜렷하게 보여질 기술의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DPU가 통합된 아르바 CX10K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제품을 이해하고 고객께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CX10K가 이미 출시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러한 DPU가 채택된 차별화된 스마트 스위치의 어떤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졌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 최근에 VM웨어의 라이센스 이슈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고객이 찾고 있는 대안으로서 저희 아르바 OS 6 10K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2년 넘게 뭐 지금 10K의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왔으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객께 소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기회를 갖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내에서 4세대의 DSA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좀 더 고객께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고객 뭐 5년 7년 아까 구축해서 5년 7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 센터 개선을 좀 말씀드리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TCO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운영하는 하이퍼바이저 환경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5년간의 어떠한 TCO를 분석하는 경우에 기 운영하고 있는 사실 서비스 종류라든지 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기존에 운영하시는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의 대개체를 통해서 저희 4세대의 DSA를 채택하는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4세대의 어떤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고객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금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저희 아르바 OS CX 10K와 AI 파워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오늘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메일을 주세요. 제가 수신되는 메일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 다른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ts.kim@hp2.com으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